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르노의 그랑콜레오스 가솔린입니다. 가솔린은 하이브리드보다 평균 319만원 정도 저렴한 3,400만원대부터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오늘 시승해볼 차량은 최고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 중에서도 4WD 4륜구동 차량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랑콜레오스에서 4륜구동은 지금 보시는 가솔린 에스프리 알핀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럼 제가 앞서 시승했었던 하이브리드는 아이코닉 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코닉 트림과 에스프리 알핀 간의 디자인 차이점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를 보시면은 일반적인 트림하고 비교했을 때 에스프리 알핀은 블루 컬러의 포인트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면부의 그릴에 보시면은 블루 컬러 포인트가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반대로 아이코닉 트림이라든지 기본 트림에서는 이러한 가니쉬가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디테일의 밀집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좀 더 퀄리티가 좋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한 블루 컬러의 포인트가 그릴 외에도 에어 인테이크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원톤이 아니고 그라데이션 형식으로 투톤으로 들어가거든요. 블루 컬러로 시작하면서 끝에서는 블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프랑스적인 감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디자인적인 차이는 없고요. 또한 이 차량은 가솔린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간의 디자인적인 차별점도 전면부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로 왔는데요. 이 차량은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컬러가 일반적인 실버가 아니고 좀 약간 다크한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최근에 누아르라고 블랙 전용 트림이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20인치 기준으로 저소음 타이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내 NVH나 아니면은 승차감도 약간 향상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타이어 스펙은 245에 45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에스프리 알핀에서만 들어가는 전용 배지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에스프리 알핀과 함께 전용 로고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반사되는 재질이거든요. 지금 제 손톱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에스프리 알핀 트림만의 특징이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가니쉬가 일반적인 트림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다르거든요. 이 뒤쪽에 보시면은 블루 컬러와 블랙 컬러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서 포인트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블랙 특화 트림인 누아르 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누아르에서는 여기가 약간 그레이 컬러로 들어가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차량은 4WD 4륜구동 차량입니다. 이게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아쉽게도 4륜구동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에스프리 알핀에서만 추가가 가능한 4륜구동이 지금 이 차량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가능 모드도 총 6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고요. 변속기도 4WD 기준으로 7단 DCT가 아닌 자동 8단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시승을 하면서 느껴볼게요.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후면부로 왔고요. 이 차량은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시승했었던 아이코닉 트림하고 비교했을 때 요 사이드 가니쉬가 살짝 다릅니다. 일단 에스프리 알핀은 블루 컬러와 블랙 컬러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서 또 패턴이 이렇게 직선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최고 트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니쉬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듭니다. 그 외에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디자인적인 차이는 없고요. 이테크라고 하이브리드는 전용 배지가 붙는 게 특징입니다. 에스프리 알핀 기준으로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용량은 기본 633리터를 가지고 있고요. 2열 폴딩 시에는 2034리터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이게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용량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사실 용량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랑콜레오스는 사실 해외에는 3열이 들어가는 모델도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국내 기준으로는 5인승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웬만한 골프백이나 캐리어, 유모차 아주 편안하게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안쪽에도 이렇게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주 쓰는 물품 같은 거를 보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쪽에도 이렇게 시거잭과 함께 라이트가 같이 들어옵니다. 짠!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실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은 에스프리 알핀이기 때문에 실내 시트가 조금 다른 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컬러는 블랙 단일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는 스웨이드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이드 쪽에는 이렇게 에스프리 알핀 전용 로고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컬러가 이게 외장과 마찬가지로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줘서 확실히 예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웨이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누웠을 때 약간의 착자감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 안쪽에 가이드 시트도 파이핑이 굉장히 견고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치의 마감새도 꽤 좋게 들어가 있고요. 또 스티치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 바로 안쪽에 오시면 암레스트에 레드 컬러와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 바로 요게 프랑스 국기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암레스트에도 시트와 동일한 고급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실내 구성은 가격을 생각한다면 꽤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4WD, 그러니까 4륜 구동을 넣었을 때에만 6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다이얼을 누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주행 모드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주행 모드가 변경이 될 때 사운드 시스템이 같이 들어옵니다. 특히 4륜 구동은 스노우와 오프로드 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은 노면에서의 구동력을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산간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확실히 4륜 구동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오픈할 스크린은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들어가 있고요. 또한 이게 5G 커넥티비티 서비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T맵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그 외에 디자인이나 버튼의 구성은 하이브리드하고 완전 동일하고요. 참고로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안쪽에도 암레스트처럼 레드 컬러와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가 이렇게 혼합이 된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르노 차량들은 안 보이는 곳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최고 트림인 알핀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트림이라든지 아이코닉 트림하고 비교했을 때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범위가 다릅니다. 지금 아쉽게도 낮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트림은 직선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에스프리 알핀은 지금처럼 디자인이 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밤에 봤을 때 확실히 화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외에도 에스프리 알핀 트림 기준으로 가죽이 아닌 스웨이드가 들어가면서 감성적인 측면을 조금 더 살려줬습니다. 그랑콜레오스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요런데요. 일단 공간적인 측면에서 여유로움이 많다 보니까 좁다라든지 불편한 느낌은 아예 없지만 아쉽게도 그랑콜레오스는 선루프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루프 쪽에 보시면은 그냥 휑하게 일반적인 루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에스프리 알핀 트림 기준으로 블랙 컬러만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루프가 좀 다소 어두운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단점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원래 선루프를 안 넣으시는 분들은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그랑콜레오스를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고요. 트림은 에스프리 알핀의 AWD 사양입니다. 참고로 그랑콜레오스는 4륜 구동 차량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에스프리 알핀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는 보스 오디오 시스템과 함께 증강현실 HUD 전방에 들어가 있어요. 휠은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주행 감각은 제가 한 달 전쯤에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를 며칠 동안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면서 한 줄 평은 내돈내산에도 괜찮은 중형 SUV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가솔린은 하이브리드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뭔가 좀 약간 다른 것들이 있긴 합니다. 일단 주행 감각 같은 경우는 엔진이 하이브리드와 가솔린은 다르거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투모터 시스템과 함께 1.5 가솔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가솔린 차량은 2.0, 그러니까 2000cc 가솔린 차량입니다. 그리고 터보 차종은 둘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엔진도 다르고 변속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주행 감각이 다르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엔진룸에서 뚫고 들어오는 엔진 사운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엔진의 개입이 거의 없고 모터가 2개가 들어가는 투모터, 듀얼모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기차처럼 구동이 되어서 사실 엔진은 막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타고 있는 가솔린은 다른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엔진룸에서 뚫고 들어오는 사운드가
듣기 좋은 음색은 아닙니다. 제가 살짝 엑셀링 해볼게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감성마력을 올려줄 수 있는 사운드가 들어가고, 반대로 말하자면 정숙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엑셀링을 깊게 하든 조금하든 이 엔진룸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음은 다소 시끌벅적한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내 정숙도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AWD 사양의 20인치 휠, 그리고 20인치 기준으로 저소음 폼이 들어가는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서 로드 노이즈를 조금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한 제가 이게 증강현실 HUD가 앞에 들어가 있는데 이 옵션을 넣게 되면은 이 윈드실드에 차음 유리가 들어갑니다. 이 옵션을 넣지 않으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유리가 장착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사양이다 보니까 실내 정숙도도 기본 트림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참고로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윈도우 내려볼게요. 이제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윈도우가 닫힐 때는 그냥 노멀하게 닫히는 편인 것 같아요. 도어 실링의 마감이나 소재가 막 엄청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원가 절감이다 이 정도는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평균치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혹한의 날씨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윈드 노이즈는 사실 이 정도면 많이 막아주는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속도 감쇄 구간 진입을 했고요. 여기서 사실 로드 노이즈라고 하죠. 이 로드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음은 다소 시끌벅적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나 20인치 휠 기준으로 저소음 폼이 들어가 있는 타이어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로드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음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드 노이즈는 중형 SUV, 동급 중에서는 조금 많이 들어오는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현재 저는 에스프리 알핀 트림에 AW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 모드가 6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4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주행 모드를 여태까지는 컴포트 모드로 다녔고요.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속도를 조금 줄인 다음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처음 구동되는 느낌은 부드럽게 쭉 가다가 방금 4,500 정도에서 변속이 되었고요. 방금 5000rpm에서 변속 또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변속되는 느낌이 굉장히 실키실키하고 부드럽게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변속이 됩니다. 꽤나 주행 감각은 파워풀함, 퍼포먼스보다는 고급스럽고 우아함에 초점을 맞춰놓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보면은 이렇게 엑셀링을 급하게 했을 때 금방금방 방금 5800rpm에서 변속되었거든요. 고RPM을 저단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속에서 초고속력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화끈하고 힘이 사실 넘쳐요.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지금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4바퀴 구동력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랑콜레오스 가솔린은 5000rpm에서 211마력 그리고 33.2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속기는 AWD와 EWD 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에스프리 알핀 AWD 기준으로 변속기가 자동 8단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에스프리 알핀에서만 AWD가 선택이 가능하고 그 이하 트림 있잖아요. 아이코닉이라든지 기본 트림. 요 트림 같은 경우는 7단 DCT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건식이 아니고 습식 DCT 7단 변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처럼 풀악셀을 밟았을 때 변속되는 질감이라든지 기어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변속이 되었을 때 특히 업시프트보다는 다운시프트를 했을 때 7단 DCT가 조금 더 뭔가 과격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 자체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자동 변속기보다 아무래도 약간의 변속 충격이 더 느껴질 수밖에 없는 세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치로 보나 실제 가속감으로 보나 출력 면에서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일단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소렌토 산타페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좀 더 화끈한 가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은 의외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가솔린이 조금 더 넓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유턴 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기어비를 느껴보기 위해서 좁은 구간에서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한지 한번 돌려보도록 해볼게요. 참고로 제가 즐겨찾기 기능을 360도 어라운드 뷰로 해놨는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 앞쪽에 이게 클리어 뷰가 또 뜹니다. 화질 같은 경우는 동급과 비교했을 때 꽤 선명한 편에 속하고요. 또한 360도 어라운드 뷰가 이게 하부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이 하부 모니터링 시스템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스티어링을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 휠 방향까지 조향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 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될 것인가? 약간 살짝 보도블록을 밟았습니다. 방금 저 구간이 큰 차들은 유턴을 한 번에 못하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위로 쌓은 게 아니라 노면하고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밟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보통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높은 차량들은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하면서 저 연석을 밟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르노 그랑콜레오스는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그냥 중형다운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랑콜레오스 가솔린의 선의 능력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버 모드는 스포츠 모드이고요. 시속 70km로 한번 돌아 나가 볼게요. 지금 이렇게 핸들을 꺾어서 돌아 나가고 있는데 하중 이동은 평범합니다. 그냥 이 중형 SUV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그런 하중 이동을 가지고 있고요. 룰링은 승차감 지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짝 벌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동급 차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비교적 룰링이 크지는 않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4륜구동 사양을 시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처럼 코너 구간에서 이 노면의 그립을 잡아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랑콜레오스는 전륜 기반의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륜 기반의 4륜 구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륜 구동으로 방금 같은 코너를 갔을 때에는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후륜 구동 같은 경우는 오버스티어가 날 수가 있죠. 근데 전륜 기반의 AWD 4륜 구동 차량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안정적인 선의 능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와, 차체 자세 제어 능력이 진짜 좋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풀악셀도 많이 안 밟은 게 비가 와요. 비가 많이 오고 또 노면이 젖어 있어서 젖은 노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한 세이프티한 주행을 위해서 평소보다 속도를 조금 줄이기도 하고 약간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한 번 더 반대편으로 급조양 해볼게요. 이렇게 핸들을 딱 튼 다음에 잡아주는 그립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타봤었던 차량들 중에서 급조양했을 때 차체 자세 대여 능력은 제가 타고 있는 그랑콜레오스 가솔린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딱 이렇게 핸들을 틀고 나서 좌우의 롤링도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근데 아주 살짝 벌어지면서 이 각 바퀴의 토크 분배력이 미쳤어요. 굉장히 그립력을 쫀쫀하게 착 잡아주면서 안정적으로 차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직진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그리고 4륜 구동은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말고도 스노우 모드가 있고 요번에 오프로드 모드가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랑콜레오스로 오프로드 가시는 분들은 진짜 한 10분 중에 한 분 계실까 말까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게 제가 이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과 못 가는데 안 가는 거는 굉장히 큰 천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는데 얘는 그랑콜레오스는 그래도 오프로드를 갈 수 있게끔 만든 도심형 SUV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대다수의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차량들이 그런데 제가 지금 속도를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오프로드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로드 모드는 아주 저속에서 있잖아요. 정말 이 엔진의 힘을 구동력에다 몰빵을 시켜야 될 때 보통 그런 경우는 저속일 구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로드 메뉴는 저속일 때 노면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저는 20인치 사양의 그랑콜레오스 가솔린을 타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 인치수는 19인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잘 포장된 노면에서는 너무 좋죠. 보통 이런 노면에서는 오토바이도 좋아요, 승차감이. 근데 조금이라도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자유로가 좀 화물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노면이 약간 깨져 있거나 아니면 금이 가 있거나 그런 구간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 충격들을 중형 SUV 하면 보통 우리가 편안하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특히나 산타페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 하체 감각이 유럽의 감성을 가지고 있달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럽 차들 특징이 서스펜션과 댐핑을 약간 하드하게 조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하고 주행 조건이 좀 다르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럽 차들은 좀 호불호가 있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호불호가 있는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랑콜레오스가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부가 솔직히 말하자면 컴포트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러진 않아요. 덜컹하는 구간, 땜빵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 이런 데를 갔을 때에는 노면 상태를 운전자에게 다이렉트로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편안하진 않죠. 기분이 좋지도 않죠. 근데 이러한 세팅이 장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고속주행을 했을 때죠. 저는 사실 도심부에 살기 때문에 맨날 막히는 구간을 가거든요. 그래서 하체가 좀 컴포트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차량을 좋아하긴 하지만 또 제가 가끔가다 고속도로도 타긴 타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오히려 이 그랑콜레오스처럼 하체가 좀 댐핑 값이 탄탄하게 조여져 있는 게 훨씬 더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고속주행을 할수록 이러한 세팅 값이 좀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고속으로 쭉 밟았을 때에도 고속 직진 안정성이 훨씬 좋은 편에 속합니다. 사실 더 달리고 싶고 이 차도 더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더 달리지는 않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아무튼 고속주행 위주로 하실 거면은 이러한 댐핑 값이 조금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오히려 운전의 피로도가 덜하고 고속 직진 안전성이 좋기 때문에 핸들을 막 미친 듯이 꽉 잡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이 운전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한 번에 바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그랑콜레오스는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좌측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조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되죠? 살짝 틀어줘야 되나 이렇게? 이러면 제가 한 건데요. 이게 그립간지 시스템이 아니고 토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지 시등을 킨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핸들을 탁 하고 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 내가 차선 변경을 한 거랑 진배가 없지 않나요? 아무튼 뭐 기능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방의 클러스터에 보면은 뭐 주변 차뿐만이 아니라 이 차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 곡선 구간인지 직선 구간인지 이런 것들도 아이코나에서 잘 표시를 시켜주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차선 변경을 할 건데 사각지대로 인해서 차를 못 봤다 그랬을 때에도 컬러를 통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해, 지금은 차선 변경하면 안 돼 라고 컬러로 표시를 해주고 또 사운드라든지 진동으로 한 번 더 운전자에게 경고를 띄워주기 때문에 사실 그랑콜레오스는 퍼포먼스보다는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연비 정보입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2.0 가솔린이기 때문에 최고 연비가 복합 리터당 11.1km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게 르노 오너가 아니라서 못 찾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 트랙 컴퓨터상 보면은 순간 연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이거 주행 연비를 어디서 보는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순간 연비는 지금 고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13km에서 14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득 주유했을 때에는 6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랑콜레오스 가솔린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그랑콜레오스의 에어백은 7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KNCAP에서 86.9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AWD 기준으로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211마력의 34.2토크의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르노의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어떠냐? 일단 고급스러운 내외장 디자인과 함께 편의 기능, 특히 주행 감각 중에서 안정적인 코너링과 함께 고속 주행 안정성이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동급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소렌토,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